자, 세 번째 마지막 2단원 마지막 내용이죠.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는 이제 우리가 전류의 자기장이 전기를 자기로 만들었다면 얘는 전기를 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자기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현상인데, 결국 어떤 게 있다 이런 데서요. 우리가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면 얘는 이제 전기를 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전류 자체가 어떤 거였어요? 결국 전하의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이니까 결국 이 흐름 자체가 변화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자기장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자기도 당연히 변화 정도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 전기를 해석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보면 외부 자기장, 이건 이제 외부, 그러니까 그 도선 밖을 말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도선 내부의 구역에 인가가 되면, 그러니까 내부입니다. 내부, 도선 내부 인가가 되면 물질은 어떤 데 있어요? 물질은 안정된 상태를 원하죠.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이 안정된 상태라는 건 결국 외부의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된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내부에. 이것도 당연히 도선 내부겠죠. 만약에 외부 자기장의 변화가 어떤 게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감소한다라고 하면 외부 자기장이 증가하게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결국 뭐였죠? 자기장과 자석은 유도됐을 때 자기장과 전기장은 동시에 형성되니까 유도 전류가 형성되는데요. 이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 전류 형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죠. 전압이 필요한데 이 전압하고 비슷한 개념이 먼저 형성돼요.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애가 형성돼서 얘가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얘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전압하고 동일한 건데, 좀 전압은,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하면 전압은 그러니까 우리 외부 전원으로 인가했을 때를 전압이라고요. 이제
어떤 전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전류가. 그래서 그 전위 차, 그것도 전압이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 용어로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라고 하는데, 얘를 형성해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전자기 유도의 내용 설명이에요. 그랬을 때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방향을 설명하는 게 렌츠의 법칙입니다. 법칙이고, 이거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게, 결국 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는 뭐였죠? 패러데이의 법칙이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도 기전력을 만드느냐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외부 자기장의 변화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자속, 맞죠? 파이, 자기 선속 파이의 변화되는 정도가 클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제 EMF가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변화되는 거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는 그런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면 외부 자기장이라는 건 우리가 B필드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 파이는 자속 밀도 B에 단면적 S를 곱한 형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형태로 표현돼요. 그래서 요거를 수식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EMF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이거 파이의 변화량이 필요하다. 요게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됐어요. B필드는 우리 뭐 얘기했지만 자속 밀도 예스고 맞죠? 이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끝냈으면 여기 마이너스 왜 붙어있습니까? 요거는 렌츠 법칙. 그러니까 유도자기장의 방향이 요게 방향이 증가되는 방향이면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반대죠, 맞죠? 그러니까 반대를 의미해 방향이 반대라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요건 방향적인 의미인데 요게 렌츠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렌츠 법칙을 의미하더라. 됐나요? 됐어요? 요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통합각도 배운 건데 EMF 위에는 결국 전압하고 유사한 거 아닙니다. 전압. 볼테이지 쓰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EMF 요거 식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원론적으로는 설명을 이렇게 하면 돼. 프리뷰를 했을 때. EMF는 패러데이 법칙 EMF는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식을 가지게 되는데 요때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렌츠 법칙부터 얘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렌츠 법칙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유도 전류를 형성하는 유도 자기장의 방향은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물질이 안정된 상태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정된 상태 원하는 게 뭐냐면 기존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변화는 싫어한다. 기존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보시면 유도 자기장의 방향은 외부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거니까 이 외부 자기장 변화와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어디에서? 이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걸 본다. 됐죠? 아세요? 그래서 그랬을 때 플러스 그러면 EMF 유도 기전력과 and 유도 전류의 방향은 우리 전류의 장기상에서 배웠죠? 방향은 뭘 따라가냐면 오른 나사의 법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EMF 식을 쓸 때요, 이 마이너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EMF는 절대값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씁니다. n은 이제 가문수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중첩수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n극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똑같이 n극이 나가는 상황 이렇게 볼게요. 두 가지 봤을 때 이렇게 도선이 있습니다. 코일을 그리겠게요. 또 못 그렸다 노래를 칠 거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림이 제일 어려워. 이상 있는 모든 미술쌤도 존경합니다. 됐죠? 입체적이죠?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해 놓을게요. 똑같이 복사를 해 놓을게요. 봐봐요.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은 여가 n극이고 여가 했을 때 자기장은 요게 나가는 방향이었고 요게 들어오는 방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쭉 끄면 요렇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요렇게 외부 자기장 유도가 아니라 맞죠?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 맞죠? 그러니까 요 n이 들어오는 걸 얘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얘는 필사적으로 방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위에 청력 방해를 해야 되니까 뭐 들어오니까 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청력을 만들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n극을 위에 형성하니까 유도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유도 자기장. 그럼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감기는 거는 뭐래요? 자기장. 감기는 건 뭐죠? 자기장이었고 전류가 엄지였으니까 오른손 했을 때 이제 감기는 걸 잘 해보면 위로 올라가니까요. 얘가 이렇게 돌아야겠죠.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흐릅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요거다. 그럼 반대로 얘는 나가죠. 즉 이렇게 들어오는 자기장이 이 외부 자기장 방향이 이건데 외부 자기장이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는 걸 방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기자가 되는 거죠. 결국 무슨 힘? 인력에 의해서 해석된다. 그래서 당기기 위해서 n극을 아니라 위에 s극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s극에 따라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맞죠? 요가 n이니까 맞죠?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똑같이 그어주면 얘가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네? 요게 뭐다?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다 되죠.
그랬을 때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렌츠의 법칙 따라서 살펴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 패러데이 법칙까지 다 같이 보고 하죠. 이거까지 보죠. 결국 이 식에서 중요한 거는 패러데이 법칙 식에서 중요한 건 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여기 와서 여기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 3차원 벡터를 그릴 때 이제 평면을 그리다 보니까 표현이 만돼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수직으로 이 면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직으로 면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있는 이 면으로 들어온다 나온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구역 첫 번째 요 구역에서는 균일하게 B0라는 어떠한 자기장이 정할 건데 방향이 이렇게 된대요. 다 균일하게. 이 구역은 플러스 2B0 그러니까 2B0라는 힘이 방향이 요렇게 된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도선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도선. 어떤 이런 도선이 있어요. T0 시점에 이점이었고 T1 시점까지 가면 요까지 딱 온대요. 그리고 T2 시점에서 여기 딱 있고 위치가 이동을 할 겁니다. 얘가. 그래서 T3 시점에서 이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T4 시점에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T5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해석을 해보죠. 어떻게 되냐면 식은 이거예요. 요 식을 쓸 건데 봐봐요. 자, T0에서 T1까지 갈 때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선 내부에 이 방향의 B0가 증가되죠. 이건 외부에 온 거고 맞죠? 맞죠? 외부에 의해서 맞죠? 그러니까 결국 유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부에 쟤가 증가되니까 어떻게 돼? 막아야겠죠. 그럼 쟤를 다운시킬 수는 없으니까 반대 방향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 방향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내부에.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걸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되죠. 유도가. 맞죠? 유도 자기장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돌아야 돼요. 반시계로 I0만큼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량에 주목하라 했으니까 T1부터 T2일 때는 도선 내부에 이게 유지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가 없죠.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없으니까 발생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T2에서 T3 갈 때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도선 내부에 어떻게 되죠? 원래 얘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힘이 맞죠? 자기장이. 근데 얘는 이 구역이 이렇게 변할 때 델타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B0죠. 맞죠? 요거 방향의 B0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만큼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한 개. 맞죠? 외부에서 맞지?
유도되는 건 어떻게 되죠? 내부에 똑같이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뺍니다. 맞죠? 그래서 또 증가시키니까 똑같이 이렇게 오른나스 해보면 됩니다. 맞죠? 감기게 해서 안쪽이 그 손가락이 들어가게 하면 맞죠? 이렇게 그려지죠? I0 이렇게 연결된다고. 마찬가지로 T3에서 T4까지 갈 때는 유지가 되죠. 얼마? 얘는 크기가 2B0가 유지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변화량이 없으니까 얘도 없어요. 근데 T4에서 T5로 갈 때 어때요? 얘가 결국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반대로 없어진다는 건 얘가 증가한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게 이비제로가 이렇게 감소하겠죠. 외부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부에는 이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소하니까 감소하는 거니까 얘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인데 2배죠. 변화량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지만 2I0 맞죠? 요 시계에 의해서 요렇게 비롯되더라. 요거를 알아두면 된다. 알겠나요? 요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패러데이의 법칙이에요. 패러데이 법칙. 이 패러데이 법칙이 좀 시계 위도인데 요 식을 식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요건데 이 파이가 뭐라 했습니까? 자속이라 했었죠. 얘는 B 자속 밀도 요게 진짜 자기장인데 곱하기 S가 되어 있는 거죠. S는 외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할게요. 면적 맞죠? 뭐 단위는 당연히 얘를 웨버라는 단위를 쓰고 얘가 웨버 퍼 미터 스퀘어 미터 스퀘어 쓰는 거죠. 맞죠? 테슬라 되고 뭐 얘는 단위가 뭐 테슬라 되고 여기까지는 알 거고 요걸 집어넣어 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되죠. 이때 만약에 조건으로 B는 일정한데 일정하니까 상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 취급은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상수는 S인데 면적이 변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S인데 여기를 X, 여기를 L이라 할게요. 그때 S는 X분의 XL이란 거 알죠? 근데 얘도 상수를 합시다. 변화 없다고. 그러면 식이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량이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속도 V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면 이걸 끝입니다. 그래서 뭐 로렌츠 포스를 우리가 알려줬는데 뭐 그까지는 너무 딥한 거니까 하지 말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알겠죠?